짠! 안녕하세요. 호주 수의사 헤일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호주 수의대생이 아니고 정식으로 호주 수의사가 됐습니다. 학과 과정이 다 끝난 거는 11월 초에 다 끝났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가 12월 초에 졸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수의사라고 부르진 못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수의사 면허가 나온 졸업식 당일 날부터 저는 이제 정식으로 저는 수의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수의사가 됐다고 해서 뭐가 막 엄청 달라진 건 아니고 종이에 그냥 사인 하나만 한 것뿐이지, 저는 사실 11월 초의 저나 지금의 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감흥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은 프랭스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을 지원을 하면서 추천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 저를 추천해줬던 좋은 은사님들께 제가 선물 드리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바다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왔어요. 저는 일을 구했고요. 원래는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하던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스케줄이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었고, 그래서 당분간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병원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일하는 거니까 저는 갓 졸업한 애기 수의사인데 제가 뭐 학생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별로 막 관심이 없었다가 응급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전문의로 계신 분이 갑자기 100% 응급에서만 일하시는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저희는 레지던트도 없고 그냥 인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이 레지던트의 일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일을 구하게 됐고,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차도 당분간 안 사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기회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UQ에 있는 병원도 오퍼가 왔었어요. 근데 거기도 학교가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로테이팅 인턴십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일반 인턴십,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의료병동에서 일하는 그 상담하는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서 그것도 리젝트 했고, 다른 어떤 데서도 로테이팅 인턴십 오퍼를 받았는데 거기는 차 타고 40분을 가야 되는 거리라서 별로였고, 어떤 그냥 일반 병동인데 되게 다 좋았는데 상황상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 리젝트하고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을 구했고요. 아마 일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반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수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에서 수의사로 졸업을 하면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이런 거를 혹시나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졸업하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클리니컬, 임상으로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임상 경험이 있어야 어딜 가더라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상 경험 없이 비임상으로 바로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한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고생을 하겠어요. 좀 하루라도 젊었을 때 고생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호주는 한국이랑 조금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가요. 한국은 졸업을 하면은 배우는 수의사를 1년차, 2년차를 인턴 수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근데 여기서는 인턴이라고 말을 하려면 2차 병원에서 인턴십이라고 아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 졸업을 하고 나서도 바로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땐 인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new grad, 갓 졸업한 수의사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new grad으로 그냥 GP에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인턴십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GP에서 나중에 일을 할 거다, 근데 나는 좀 더 내가 지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인턴십을 선택해요. 보통 로테이팅 인턴십을 선택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를 스페셜하게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인턴십이 있고 GP가 있는데 보통 그 두 개의 인상을 시작하는 편이고요. 그 GP 안에서도 솔직히 그 스몰 애니멀 GP가 있죠. 개, 고양이 하는 GP가 있겠고, 믹스 프랙티스라고 해서 호주에서는 소, 말, 고양이, 개 이렇게 하는 걸 믹스 프랙티스라고 보통 불러요. 거기서 일하는 방법이 있겠죠. 엑소틱 벳도 있어서 뭐 이색동물 GP로 갈 수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GP, 인턴십,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GP도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죠. 인턴십은 로테이팅 인턴십이 있고 디파트먼트 인턴십이 있어요. 로테이팅 인턴십은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인턴십을 하는 건데 2차 병원에서만 인턴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 3부서에서 로테이션을 해요. 하나는 응급, emergency, 두 번째는 internal medicine, 그러니까 내과, 세 번째는 surgery, 외과, 이렇게 세 개를 최소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경험하는 게 rotating internship인데, 몇몇 좋은 병원들의 경우에는 이 rotating internship이 3개 부서 이외에 더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diagnostic imaging, 영상의학도 있고, cardiology도 있고, neurology, anesthesia도 있고, 그러니까 마취학과도 따로 있고, 뭐 엄청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에 갈수록 rotating하는 범위는 커지지만 대신에 한 부서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안 좋다면 안 좋은 거겠지만 저는 솔직히 좋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랑 레지던트랑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오래 그 분야에서 일했던 거기 때문에 최고의 스탠다드를 먼저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제 GP를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건 아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지름길을 찾아서 하는 게 많아요. 그게 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GP를 가면은 경험은 되게 많이 얻지만 아무튼 그런 게 별로 안 좋다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아무튼 그게 있고 방금 말한 게 이제 두 번째까지 rotating internship 했죠. 세 번째는 department internship이 있어요. department internship이란 부서를 특정해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rotating internship을 끝난 사람이 department internship을 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바로 department internship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department internship은 보통 응급, ECC 아니면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internship, surgery department internship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고요. 하면 이제 또 1년 동안 똑같은 걸 하는 건데 대신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 부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요. 보통 rotating internship이나 department internship 아무튼 이 두 개를 하고 나서 호주에서는 그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멤버십이라고 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나면은 residency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멤버십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호주랑 뉴질랜드에서만 인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도 붙어요. 시험도 엄청 어려워요. 아무튼 rotating internship, department internship 했고 이제 이 경우에 다시 GP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비임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레지던시가 되는 거겠죠. 디파트먼트 인턴십을 다 끝나고 나서 최소한 로테이팅을 끝나고 나서 레지던시를 할 수 있어요. 레지던시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로 알고 있고 논문도 써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공부할 것도 많아서 돈도 잘 많이 안 줘요.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시험을 보면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의로 등록을 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문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석사, 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전문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이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한국이 수술이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가 막 낫다 아니다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임상 파트고요. 비임상 파트의 경우에는 뭐 가버먼트 워크로 갈 수 있어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검역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더 포스 독이라고 해서 막 일하는 개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일하거나 아니 군견 이런 애들 브리딩하고 막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근데 호주 사람이 돼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바로 못 가고 퍼머넌트 레지던시를 신청하거나 시티즌이 되고 나서야 저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가버먼트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라보라토리가 있죠. 실험 동물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혈액학 분석하거나 아니면 병리 분석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와일드라이프 펫이 될 수 있는데 와일드라이프 펫은 막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라이프 빅토리아가 있어요. 주 빅토리아가 있고 그래서 와일드라이프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가려면은 PhD를 해야지만 뽑아줘요 보통. 그래서 아무튼 가방끈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 정리해보자면 GP가 있고 GP도 종류가 되게 많고 인턴십, rotating internship, department internship이 있고 그 다음에 residency를 가든가 아니면 다시 다른 데로 가든가 하고 그 다음에 non-임상, 비임상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의사라는 게 딱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의사의 장점이라고 봐요. 만약에 임상을 하다가 보호자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직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호주는 한국에는 아직 자리 잡히진 않았지만 permanent part-time이라는 계약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규직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금 적게 일하고 싶다 아니면은 애를 또 봐야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도 볼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생기면 좋겠는데 아직은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mergency 인턴으로 일하게 되면은 하루에 보통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2교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만 일해도 36시간이에요. 풀타임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 4일은 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병원에 GP가 있으니까 GP에서 시프트를 조금씩 픽업을 해서 좀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인턴십을 가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요.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스페셜리스트, 전문의가 있다고 하니까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인턴이 와서 막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하고 뭐하고 이런 건 거의 없고 대신에 보조해주고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물론 병원마다 달라요. 이머전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컨설테이션도 저희가 하긴 해요. 컨설테이션이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직접 치료하는 거, 결정을 내리는 거는 스페셜리스트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GP에서 일하면 이 모든 걸 자기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배들이 조금 있으니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긴 해요. 조언을. 그래서 GP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디섹싱도, 그러니까 중성화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보통은 백시네이션도 그렇지만 그런 데일리 루틴한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턴십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GP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그거를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쉘터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걸 채워나갈 수 있는데 한국은 봉사활동을 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vet이더라도 봉사활동을 구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술 기회를 얻으려고 이제 많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호주의 시스템이고 이제 호주 수의대 헤일리가 아니라 호주 수의사 헤일리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